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이 이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 뭐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 두 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민웅 경희대 교수.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직원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자필 편지를 이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필 편지에 있는 실명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2차 가해다, 뭐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덕망 높았던 이들이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사회 지도층이나 국가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허은하 대변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 끝내 묻혔다. 뭐 묻혀버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림으로써 진실이 묻혀버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남자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여직원, 피해 여직원이죠, 여직원에게 했던 발언 등 그의 숨겨진 면모를 더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애써 피해 호소인으로 격화시키려 했던 여권 인사들의 기획도 이대로라면 자명한 사실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림으로써 그 성추행이라는 그 진실이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 여직원, 이 피해자 여직원의 상처받은 그 마음은 어떻게 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실추된 그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허은하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마다 수많은 억측과 2차 가해, 혼란이 양산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고위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발의했던 박원순 방지법도 묻혀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국회의원이죠. 허은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위공직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뭐 뇌물 수사 받다가 사망해버리면 그 뇌물을 몰수할 수가 없죠. 이제 수사가 종결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가 성추행을 했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받고 피해받은 그 피해 여성의 그 인권이나 명예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사망을 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방지법을 허은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피해자 A씨, 그러니까 피해 여직원이죠. 피해자 여직원에 대한 다른 성폭행 사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 범죄자죠. 전직 서울시 직원 정모 씨에 대해
1심 법원 이 정모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여직원이죠. 그 피해자 여직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지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인 추가 수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토론회 발언에 의존해 서울시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탄압과 극명히 대비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이죠. 작년 그 재보궐선거에서 그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이게 죄가 안 되는데도 경찰은 작년 8월 31일 날 그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잉 수사였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압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러면서 야권이면 압수수색,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을 만들며 탄압하고, 여권이면 박원순 시장 사건 말하겠죠. 여권이면 뭉개다가 1년이 넘어가니 슬슬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사법기관을 독점하는 집권 여당이 내 편에게만 관대하니 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지도자, 사회 지도층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 극단적인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자신이 억울했다면 끝까지 이건 법적 투쟁을 하든 진실 투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그 성추행이 사실이다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값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진실을 묻어버리고 그 피해자의 회복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